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의 이슈가 되는 인물을 분석해서 탈탈 털어주는 이은혜 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국민 밉상들. 예. 아이고 어쩌네 이렇게 많은지 매번 찾아내서 탈곡기에 넣고 탈탈 돌려드리는 인물 탈곡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아주 떠들썩하게 지나갔는데요. 네. 어떤 이슈에 주목하셨어요? 어저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 쇄신하겠다면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공관위원장 자리에 임명을 했죠. 당직자 출신이고 또 예. 호남 출신으로 국회의원까지 지냈다는 점에서 통합과 도전을 상징한다라면서 인물을 꼽았다고 합니다. 첫 공관회의에서 이정현 위원장 첫 일성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이 빨리 안 나오네요. 네. 여론을 솔직히 전하자면 국민은 지금 우리 당 행태를 눈뜨고 쳐다볼 수 없다며 뉴스를 아예 안 본다고 합니다. 이 노염을 풀어드리지 못하면 당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당을 위해 내려놓는 사람은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갈 것이고 당을 계속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번 공천에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어투도 굉장히 세고요. 네. 아니, 입고 나온 옷이 저 완전 군복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계엄을 실패해가지고 거기다 미련이 있나 봐요.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저 모습 떠들썩했잖아요. 예. 하지만 국민이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저런다고 되겠나 싶은 마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 공천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김영선이 좀 해줘라. 시끄럽대. 시끄럽대. 말들이 많대. 요 한마디로 정리되는 게 국민의힘의 공천 룰이었는데 네. 윤석열 김건희에 휘둘리고 뭐 금거북이에 목걸이가 오가는 그렇지. 그런 매관매직에 행행했던 게 국민의힘 공천이었지 통합이 부족했고 도전 정신이 부족했던 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정치인들을 향해서 무슨 쓴소리를 내뱉는다 뭐 이런 것은 다는 아니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호남 출신 이정현이 오든 어디 출신 누가 오든 사실 그 문제로 혁신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 혁신이라는 단어보다는 해산과 심판, 해체라는 단어가 국민의힘에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쨌든 공천관리위원장 중요한 역할인 만큼 이정현이라는 인물 우리가 좀 탈탈 털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정현 인물 탈곡기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잘 털어보시죠. 네, 드릉드릉. 네. 먼저 이정현을 소개합니다. 예. 1958년 10월 전라남도 곡성군 두메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곡성과 순천, 광주에서 초중고등학교 다녔는데요. 그 당시엔 국민학교였겠죠. 국민학교 3학년 때 국회의원 유세 현장을 봤나 봐요. 그때부터 나의 꿈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꿈을 세웠다고 합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자기 동네의 민원사항을 편지로 보낸 일화가 있습니다. 청와대 이제 5학년이니까 뭘 알겠습니까? 청와대 주소도 모르니까 봉투에다가 청와대 박정희 뭐 대통령님 귀하 이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우리 곡성에 전기불이 안 들어옵니다, 대통령님. 우리 주민들의 소원은 전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좀 굽어 살펴주세요라고 직접 청와대에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또 제대로 전달이 됐나 봐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한테로 네. 바로 전화가 와서 이정현이라는 애가 참 똑똑하더라. 잘 키워봐라라고 덕담 전화를 그 교장 선생님한테 줬던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아주 똑똑한 아이였구만요. 똘똘했나 그랬나 봐요. 네. 그렇게 또 초딩 때부터 정치를 예. 꿈꿨던 이 어린이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7, 8학번으로 입학을 하면서 서울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당시에 민주정의당 구용상 국회의원 비서로 일을 하게 되면서 정계에 발을 들였고요. 1984년에는 민주정의당 당직자 특채에 입사하면서 밑바닥부터 정치를 좀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최말단 간사병으로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승진을 하더니 결국 전략기획 담당, 정세분석 담당, 대변인실 담당, 여의도 연구소 기획팀장까지 역임을 합니다.
말단 당직자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케이스가 흔치 않은데 그렇죠. 나름대로 입지전적인 역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보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 말로는 당대표 새누리당 당대표가 됐을 때 예. 내가 최말단부터 17계단을 올라와서 17계단. 온 거다. 네. 근데 또 실제로 그 초급 간사 시절에 민정당에 출입하던 기자들이 예. 이정현 당시 그 당직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직접 칼럼에 당시를 회고하는 칼럼이 나오기도 했는데 당신의 기자들이 아무래도 그 이정현 씨가 당시에 젊은 나이다 보니까 정현아 기자들이 그 당직자를 반말로 부르면서 네. 야 급하니까 이거 복사 좀 해와라 이렇게 막 아이고. 심부름을 시키면서 일을 시켰던 일을 예. 기억을 하면서 당사 프레스룸에서 복사나 하던 당직자가 당대표가 된 거를 다들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적어도 나는 그 기적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라고 회고하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의원도 지내잖아요. 맞죠. 호남 출신 국회의원 아주 유명한데. 그렇죠. 예. 민정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예. 새누리당까지 쭉 거치면서 계속해서 좀 도전을 해서 호남 3선 국회의원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예. 처음에 2004년에 광주 서구을에 출마를 했는데요. 그때는 떨어졌지만 이후에 그 시점에서 박근혜의 눈에 들면서 비례 순번을 받고 처음 국회를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지역구 광주 서구에 출마를 했는데 그때는 떨어졌고 다시 그다음 재보궐선거에 순천 곡성 재보궐선거 당선되면서 당시에 새누리당 호남 1호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호남에서 그다음에 다시 또 재선을 했는데요. 호남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지역구에서 재선을 이뤄낸 거는 이정현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거위의 꿈이 실현됐다 해가지고 언론에 많이 주목을 좀 받았죠. 맞습니다. 네. 말단 당직자가 당대표까지 된 이 예. 정말 좀 드라마틱한 이야기 예. 아무래도 또 변곡점이 있겠죠.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키워드 박근혜의 입입니다. 대표적인 친박계죠. 그렇죠. 2004년에 그 한나라당 후보로 국회의원 도전했는데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당시에 당대표였던 박근혜 눈에 들면서 당 수석 부대변인 자리에 앉으면서 이정현이라는 이름을 세간에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 대통령 선거 경선이 있었습니다. 박근혜랑 이명박이랑 붙었는데 그때 박근혜 캠프의 대변인 특보 역할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소위 원조 친박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경선에서 결국은 박근혜가 지고 그랬죠. 이명박이 당선됐잖아요. 이후에 그 박근혜 쪽에 줄 섰던 사람들이 줄줄이 다 떠났는데도 이정현은 자리를 지키고 이명박 쪽에서 러브콜을 했겠죠. 어떤 선대위 고위직을 제안을 했는데도 다 뿌리치고 박근혜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의리를 지켰다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고 그 다음 대선 때 박근혜 대선 공보단장, 되죠. 예. 그리고 당선인 시절에는 비서실 정무팀장,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발탁이 되면서 계속 박근혜의 지근거리에서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요 되게 큰 뉴스였는데 2013년에 윤창중이라고 움켜쥐신 분이죠. 미국에 가서. 움켜쥐셨던 그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파문이 예. 있으면서 그 사람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이정현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되면서 명실상부 박근혜의 입으로 다시 자리하게 됩니다. 결국 참 그런데 그 박근혜가 이 국정농단으로 얼룩지면서 본인도 결국 박근혜 입이니까 자연스럽게 논란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 소개드리면요. 네. 언론의 입을 막은 박근혜의 입 되겠습니다. 딱 그 소리를 들으니까 떠오르는데 세월호 사건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보도할 때. 예. 지금도 우리 국민의 아픈 가슴이죠. 예. 세월호 사건 당시에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는데요. 음. KBS가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했다고 보도국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강력히 항의를 한 게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방송 다 나왔죠. 그때. 다 나왔습니다. 까졌죠, 아주 그냥. 또 그 한 번 전화한 게 아니라 또 전화를 걸어서 예. 뭐 추가로 보도할 거냐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편집 방향까지 제시한 게 또 드러났습니다. 당시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방송법 위반으로 재판에도 넘겨지기도 했는데요. 그때 목소리 파일로 준비됐습니다. 지금은 뭉치가지고 정부가 이걸 극복해 나가야지. 고향 안도까지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다른 걸로 대처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꿔보면 되니까 뭐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야, 저 앞에서 막 흥분해서 전화한 거 저게 바로
이정현 목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게 일부만 녹취 중에 일부만 가져온 예. 건데요. 전체 녹취를 들어보면 10분 넘게 어, 저 똑같은 톤으로 그냥 계속 계속해서 흥분을 해가지고 왜 정부 욕을 하냐. 예. 좀 그 까더라도 나중에 까라. 비판을 하더라도 좀 조용해지면 나중에 비판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을 계속해서 늘어놓습니다. 사실 이 새누리당 의원이 호남 쪽에서 떨어지더라도 계속 뭔가 도전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제가 당시에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국민의 아픔과 사건의 진실, 실체는 외면하고 결국은 자기들 자리 보존하고 안위를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골몰하는 모습, 저 녹취로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되게 실망을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박근혜의 심중만 헤아리는 명실상부 박근혜 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은 뭐 나중에 국정농단 사태 때도 이제 호위무사, 박근혜 호위무사를 자처했었잖아요. 네, 정말 그때도 예. 대단했는데요. 당시 영상도 있을 겁니다. 볼까요? 헌법에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을 여론, 선동을 통해서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헌법에 의한 재판,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딱 인민재판식입니다. 초헌법적으로, 초법률적으로 여론, 머리를 통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민재판식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고서 이제 국민의 모습이 아니라 박근혜의 모습이다. 뭐 이런 그렇죠. 비판이 쏟아졌잖아요. 진짜 머슴도 이런 머슴이 없습니다. 네. 당시에 다들 기억하실 텐데 최순실 컴퓨터에서 청와대 문건 막 나오면서 최순실이 박근혜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보고 뭐 수정됐었다 네. 이런 뉴스 나왔었잖아요. 그 시점에는 아유 나도 연설문 쓸 때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저기 문학인한테도 물어보고 언론인한테도 물어보고 조언 들으면서 연설문 쓴다.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그 희대의 국정농단을 좀 축소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고요. 또 미르재단, 뭐 K스포츠재단 이런 뉴스 또 빵빵빵빵 터질 때에는 갑자기 정세균 국회의장 퇴진해야 된다면서 단식을 또 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사진이 준비가 안 됐는데요. 거린처럼 정말 뭔가 다 죽어간 사람처럼 예. 시체처럼 누워있는 사진들이 막 보도가 되면서 박근혜로 향하는 어떤 보도, 언론 또 이 국민들의 눈길이 이정현 쪽으로 좀 쏠려갔던 오게끔 하고. 네, 그런 효과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결국 박근혜는 탄핵이 돼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희대의 명언이 나왔는데요. 예.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정현 장지진다. 장지진다. 네, 그때 예, 박근혜 기억납니다. 탄핵안 가결된 직후에 예.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들이 쭉 올라오잖아요. 예. 1위가 박근혜도 아니고 탄핵도 아니고 바로 이정현 장지진다가 1위로 등극을 했던 일이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정현 당시 당대표가 야 3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리가 없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들한테 저하고 손에 장지지기 한번 내기 하겠냐. 국회에서 탄핵을 실천하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렇게 수많은 기자 앞에서 실시간으로 공언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 탄핵이 가결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포털 사이트에 이정현 장지진다 등장하고 예. 온갖 패러디물이 쏟아졌군요. 네, 소뚜껑에 손을 지지는 모습이라든지, 네, 저기 사진 나오고 있는데, 저런 패러디물 도배되면서, 아주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장지진다도 그렇고,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에 헌신해야 될 정치인이 어느 한 인간, 박근혜라는 사람에 충성하고, 친박이라는 어떤 계파와 세력에 충성하는 게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냐,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참 의문이 생기는 게요. 너무 유난스럽잖아요. 왜 이렇게 박근혜한테 충성을 다 했을까요?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예. 저도 그게 좀 궁금하고 아니면 원래 사람이 참 충정과 신의 이 아이콘이신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그 이정현의 자전적 에세이, 그러니까 자서전 같은 게 출간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쭉 나옵니다. 본인이 민정당 당직자로 처음 갔을 때 말 그대로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다. 왜냐하면 여기가 정통 경상도 쪽 당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더러웠군요. 서러웠던 거지. 같은 네. 공채들끼리도 근본 없는 전라도 놈이다.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배제를 당하고
또 지역에 출마하러 갔을 때는 그것도 배신자 소리 민정당이 어떤 당입니까? 5.18 하는 그렇죠. 당인데 배신자 소리 듣고 쌍욕을 네. 먹어가면서 정치를 이어갔을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자기를 알아봐준 사람이 박근혜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한다. 그렇죠. 그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예. 자서전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박근혜 전 대표 같은 귀인을 만나 귀인을. 그분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국회의원이 되었다. 예. 그리고 당대표가 되고도 전당대회에서 연설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모두가 근본 없는 놈이라고 등 뒤에서 저를 비웃을 때 저 같은 사람을 발탁해준 박근혜 대통령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듣고 보면 뭐 충성하시는 분이다 싶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자신에게 권력을 쥐어준 장본인이기 때문에 박근혜에게 충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진짜. 근데 정치인에게 권력을 주는 거는 박근혜 공천권자가 아니라 아니죠. 국민이고 국민들이죠. 예. 주민들인데 예. 그것을 너무나 이 박근혜라는 사람에게만 골몰한 게 아닌가. 권력에 충성하는 DNA를 가지신 분이구나. 이런 게 좀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 권력에 충성하는 DNA가 대통령이 바꿔도 좀 계속 되는가 봐요. 마지막 키워드는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예. 윤석열에게도 그렇겠네요. 네, 마지막 키워드. 윤어게인은 이순신. 윤어게인은 이순신. 어이고. 그러니까 윤어게인을 옹호하고 그 내란을 옹호하는 인물이 공관위원장에 앉아졌다라는 거니까 국민의힘의 앞날도 좀 뻔히 보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한 거 아니냐. 예. 장동혁이 장동혁 했다. 예. 이런 생각 드는데요. 말도 안 되는 윤어게인 칭송을 늘어놨던 게 공관위원장 내정되고 나서 좀 드러났습니다. 예. 그거 좀 영상으로 또 보겠습니다. 볼까요? 우리 대통령을 체포를 해? 공수처가 대통령을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지킵시다. 그건 윤석열이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헌법 질서와 헌정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너희 세상 끝났어. 계몽에 공감하고 느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역사를 바꾸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순신이었었습니다. 이순신이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 발언이 윤석열 전 대통령 그 탄핵 당시 그 국면 당시 장면이잖아요. 네, 그 유명한 고성국 TV, 고성국 TV. 인물탈곡기에서도 한번 털었었죠. 네. 그 고성국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 늘어놓은 말입니다. 윤어게인 세력에 대해서 숨은 영웅이다, 이순신이다, 무명용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추켜 세웠는데요. 네. 대선 과정에서도 이 양반이 가만히 있지 않았더라고요. 그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랑 한덕수 후보랑 막 교체하고 난리 났을 때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캠프의 대변인을 맡아서 단일화 과정에 참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내란 동조자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렇게 말로도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했을 뿐 아니라 예. 사실 한덕수가 대선 출마한 거는 내란 세력들이 부활을 꾀했던 일들인 거잖아요. 예. 제2의 내란을 도모하려고 출마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아서 주도를 했다. 이거 충분히 한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인간을 지금 이 국민의힘을 공관위원장. 혁신하겠다면서 공관위원장에 앉혀놨으니. 있고 지금 또 장동혁은 뭐 윤석열 무죄 추정의 원칙 운운하고 있잖아요. 역시 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누구를 갖다 놓든 결국은 다 헛수고고 또 당명도 바꾼다 그러더만 그것도 다 헛수고일 뿐이고요. 이번 지방선거 계기로 지방의회 곳곳에 숨어있는 이 국민의힘의 내란 세력들 싹 다 청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죠. 국민의힘 갈 길이 참 멉니다. 연 의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김태형 소장님과 메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